안녕하세요. 음, 1강의, 2강의 들으시면서 저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고 무거운 도 있었죠. 박찬희 요리사하고 아까 뭐 막 나물 이야기 들으셨죠? 같이 이제 뭐 촬영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검색을 해서 그쪽에 맛집을 찾아서 콩나물 국밥집을 갔어요. 제가 콩나물 국밥을 한 숟갈 떠먹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해자씨가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전한 그 다시다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막 너무 먹방의 시대라 그래서 너무나 먹을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한식에 대한 그 값어치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식 지금은 진흥원이 있지만 옛날에 한식 진흥원 되기 전에 서울 고메라를 갖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을 이용한 그 김치를 하고 그다음에 막걸리 그다음에 장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와서 했었어요. 이제 끝나고 행사 끝나고 이제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 가니까 외국 요리사들하고 다 앉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찰음식 대항연이라는 행사를 해놓으니까 영부인이 처음으로 절에 와서 이제 뭐 그전에도 밥을 드셨겠지만 그 행사에 오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한 30분만 앉아 있다가 가겠다고 그러시더니 1시간을 다 채우시고 밥을 드시는데 제가 그 행사의 멘트가 뭐였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밥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야 밥 준다고 불러놓고 요리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는 우주의 생명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식 속에는 고기, 생선, 파마늘, 젓갈도 빼고 조미료도 빼고 설탕도 빼고 가공된 음식은 다 뺐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요리한다 그러면 내가 뭐 넣었다 자랑하는데 저는 뺐다고 자랑한다. 불교의 음식은 뺄셈의 종교다. 음식에서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욕심, 독소를 빼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많은 멘트를 했죠. 이제 공양을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래도 영부인이가 제일 먼저 인사를 했어요. 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한식재단이 생기기 전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아니 파마늘 젓갈도 안 들어갔는데 어쩌면 김치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올 때 김치를 갖다 드렸는데 그 김치를 G20 정상 때 그 하기 전에 외국 사람이 왔을 때 그 김치를 줬더니 파마늘 젓갈 냄새가 안 난다고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G20 정상을 그 다음에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김치 일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거의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 스님 김치는 먹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외교관 부인이 왜 스님 김치를 해야 되느냐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니 내 김치가 아니고 사찰 김치는 다 됩니다. 왜? 파마늘하고 젓갈을 안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한국의 불교의 음식 맛이 이렇게 국제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식을 잘하려면 김치, 장을 빼놓고 한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담그고 김치 담그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장을 담근다고. 우리 자식들이 와서 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장 담글 때 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걔네들은 뭐 바빠갖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을 담글 줄 모르고 김치 담글 줄 모르면 자기 자식들한테 담아주겠어요? 안 담아주겠어요? 안 담아주죠. 그러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김장문화 올라갔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음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집집이 아파트가 생겨서 장을 담글 줄 모르면 장 담그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김치 담그는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고 학교마다 장독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저한테 또 막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언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꿔주네요. 아니 그 텔레비 연속극에 보면 부자들은 아침에 빵 먹고 토스트 먹고 또 스테이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에다가 밥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살기 원하는데 왜 한식을 그렇게 값없이 하느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고 이제 텔레비 조금 좀 바뀌었어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한식 재단을 만들어서 한식을 세계 하겠다고 하시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한식 재단은 없애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가 그래도 야당에서 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에서 하면 야당이 반대하는데 한식 재단을 만들 때는 아무 당에서 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식진흥원이라 이름을 바꾸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3년을 받아서 2년 했다가 3년을 받아서 지금 들어간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사철 음식 속에 한식이 기본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어떻게 길죠?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북한서부터 제주도까지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죽순이 나오는데 여기 죽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70% 이마를 갖고 있습니다. 산마다 앞산과 뒷산에 나오는 야채 맛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구름지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또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곳곳에 염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식문화가 나오는데 그 식문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먹은 게 발달된 것이 한식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를 통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해독을 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질까 그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김치도 담가 먹고 장아찌도 담가 먹고 술도 담가 먹고 또 그 음식을 발효된 간장된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계속 지구가 오염되는데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게 짐승이라는 거. 이미 짐승 다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염되는 게 뭐냐?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되죠? 거기서 자라는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설탕과 식초를 통해서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요. 근데 우리는 김치를 할 때 식초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거기서 중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야채는 약인데 약은 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다 묻혀 먹고 냉한 것은 고추장에 묻혀 먹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한식이 건강한 음식으로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채식을 더 많이 지혜롭게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먹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의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에 대한 1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아까 그 80년대의 친구는 한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서양계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예. 그런데 또 박찬희 씨는 또 나름대로 요리를 하면서 그
그래서 뭐가 한식에 대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입만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로 막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러웠어. 그 돈을 열심히 벌었어. 돈을 벌고 나니까 명예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화하는 게 뭐냐 하면 물하고 소금입니다. 물은 일본은 하산 지역이라 물이 정수대에서 나오고 연수대에서 나오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온천이 유명하죠. 근데 일본 사람은 이빨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왜? 물에 불소가 없어요. 제주도의 삼다수가 하산 지역이기 때문에 물에 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계시려면 반드시 해산물의 해초를 먹어줘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만든 것이 염전입니다. 소금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단 염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100년 됐죠? 염전이 생긴 지.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가서 철기를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폈느냐? 염전밭을 없애는 정책을 피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음식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전밭을 없애면 돈을 1억씩 준 거예요. 그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염전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이 10% 20%를 미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 소금들이 맛이 달아요? 써요? 쓰지요. 그 맛을 숨기기 위해서 아스탐도 집어넣고 조미료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상한 병도 만들고 누게라, 파키스병, 치매 같은 것을 유발하는 당뇨를 만드는 그런 원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미료가 처음에 뭐였죠? 아제노모드라고 해서 일본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준 거고 진간장도 우리한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3만 개 주점이 있었습니다. 술 레시피가 13만 개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음식 문화인 거예요. 지역에 따라 물이 틀리고 곡식이 틀리고 나오는 약초가 틀려서 그거를 발효라는 걸 통해서 아주 우리 몸이 편하게 먹게 했어요. 여러분도 고무배추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간이나 심장을 치는데 얘를 술 속에서 집어넣으면 편안하게 우리가 약효를 몸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은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케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말로 사케다 소리예요. 사케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술을 못 만들게 금지령을 내렸어. 그런 거 아시죠, 어르신들? 예, 이렇게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거를 다시 우리 식탁에 옮겨줘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을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절집입니다. 장독대를 지키고 어린 스님들이 지금도 90세, 100세 된 노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진짜 굉장히 우리의 음식 문화를 지키고 계시고 그런 걸 드시기 때문에 수행도 이루시고 건강하시면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절집에 있는 겁니다. 그 음식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음식물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이거 제 책에도 있는 말입니다. 아까 프랑스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 주면 당신이 누군지 말해주겠다. 그 전에 부처님은 경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러 오면은 고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십니까? 아니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해서 사업이 안 돼서 왔는데 질문이 뭘 먹고 사냐는 거야. 왜? 음식이 원인을 만들고 그 해결이 어디서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음식은 또 나인 거죠.
우리가 토마토를 먹기 위해서는 토마토가 자라려면 뭐 있죠? 땅물, 바람, 공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토마토를 먹으면 그 자연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요새 김치 많이 담그셨죠? 긴장하셨어요? 예. 저도 요새 뭐 틈만 나면 김치를 담그는데 요새 하도 행사가 많아가지고 밖에 뭐 어제도 강원도 갔다 오고 사실 오늘 제가 일찍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일서부터 그 하나아시안 게임서부터 강의가 많아갖고 부산에 가야 되는데 저번에 꼭 그 시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비행기표를 내일 아침으로 옮겨놓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배추 요새 비싸죠? 한 3,000원 줘야 사죠. 우리는 3,000원짜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 배추가 자라려면 땅물, 바람, 공기, 햇빛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안에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거쳐갔어요. 그래서 배추를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얘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버릇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려야죠. 좋은 건 살려주고 부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하나를 보고 얘가 단점이 뭘까 장점이 뭘까 부족한 게 무엇일까? 배추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파리가 커서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막 열이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져. 물을 좋아해. 그래서 몸속에서 순환을 시켜줘. 섬유질이 많아. 몸속에 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줘. 그래서 배추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비타민 D,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얘 단점은 뭐냐? 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냉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생강을 넣고 파마늘을 넣어야 됩니다. 또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가을도 집어넣고 물속에는 청강, 다시마도 집어넣고 살다 보면 연륜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륜을 견딘 간장도 집어넣고 젓갈도 집어넣어서 배추가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하늘에 달린 거, 물속에 있는 거 세월까지 통해서 요리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다 된 것은 배추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하면 붓다배추. 그 붓다배추를 내가 먹을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안 좋은 걸 막 집어넣었어. 그럼 배추가 죽은 쪽에 가까울 거예요? 가까운 쪽에 가까울 거예요? 죽은 쪽에 가까우겠죠. 요리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잘 살려서 완성을 시켜서 내가 먹을 때 나의 안에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요리사, 제 제자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국제 요리 경연대를 해요. 각 나라의, 아시안 나라의 요리 경연에서 시켜서 1등한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한국 요리 경연대를 하고 또 오후에는 국제 발효 포럼을 하는데 그 요리사 심사위원으로 어느 호텔의 유명한 주방장을 불렀어요. 제 제자예요. 근데 못 오겠대요. 다리 수술을 해갖고. 이 서 있으니까 다리에 하지정맥이 많아지고 제 시간에 밥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그래도 요리사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중간의 매개체가 요리사예요. 우리 몸은 남의 생명을 내 몸속에 들어올 때 중간에 역할이 필요해. 그게 바로 발효입니다. 그 발효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요리사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중간에 맺혀지기 때문에 힘든 거를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음식은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고 산화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거칠고 이거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의 맛과 영양을 파괴하는 첨가제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세포마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은 나한테 일주일을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좋으면 안에 있고 나쁜 거는 소멸이 돼야 되는데 나쁜 걸 넘치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계속 되죠.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먹은 음식물도 약도 내 몸속에 있다가 내가 약할 때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볶은 소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염전에 소금하고 옛날 우리가 끓여서 먹은 소금하고 이제 차이인데 그렇게 소금이 우리 몸에서 독을 빼주는 그런 거를 또 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는 항상 먹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 열나면 못 먹였어요. 보리차 먹였잖아. 찬 거 먹으면 몸이 차지고 따뜻한 거 먹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찰 음식의 특징은 육류, 어패류, 술, 오신채, 가공식물, 제철이 아닌 음식은 금지식품입니다. 근데 육류, 어패류, 술, 오신채는 필요할 때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공식품과 제철이 아닌 음식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육류를 이제 금지식품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우주 안에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아픔을 느끼지 않은 생명체, 유정무정을 합해서 중생, 자연이라는 얘가 나와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닭 이야기 듣고 소 키우는 이야기 들으셨죠? 닭도 나와 하나의 생명체예요. 닭은 원래 13년을 살죠. 사람들이 욕심내서 어디다 가둬 놓고 키웠어요? 양계장에다. 욕심내서 키우니까 빨리 키워야 되니까 걔한테 성장 촉진제를 줘서 1년도 안 키워요. 열흘 만에도 잡는다네요. 닭다리에다만 주사를 놔서 닭다리가 커지면 닭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옛날보다 생리를 빨리 합니다. 13세 전에 생리를 하면 자궁만 유방에 노출이 되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범죄 원인도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태어나서 1년도 안 된 생리한 건수가 몇만 건씩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생리하고 9개월 만에 자궁암 수술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닭의 삶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닭의 삶을 뺏음으로써 그 닭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을 뺏는 거예요.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4학년짜리 여자아이 임신을 시키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도 나와 하나의 생명체. 그래서 그렇게 키운 동물을 우리는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다. 성장 촉진의 향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정육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식육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육제의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정식도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음식을 맑고 바르게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려 씁니다. 요즘에 코스로 나오면 정식이요. 네, 그래서 물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공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관계에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건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강식이요. 그중에서 사찰 음식은 더욱더 좋아합니다. 왜? 음식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서양의 음식은 자연을 배려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 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을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온난화라든가 지금 비행 청소년 그 다음에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하나의 생명체예요. 같이 공생공존하는 것이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물도 땅도 나와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는 먹는 걸 얻어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온몸으로 먹는 거예요. 눈에 아름다운 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아요. 근데 길 가다 짐승 준 거 봤어요? 그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장기가 먹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가 소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할 때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 공포영화 보여주면 한기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집니다. 그런 한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냉한 사람은 아래쪽에 병이 생기고 열이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지만 심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와 같다. 열이 있느냐, 냉하냐, 습하냐, 건조하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사의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었는가? 시대에 맞춰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와 코를 통해서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안 좋은 공기 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아토피 생기잖아요. 이건 정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네, 입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면에 조미료는 안 넣었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걸 넣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조미료를 쓴다는 것은 요리사로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어묵국은 먹어도 엄마가 해준 떡볶이를 못 먹는다는 게 애들이 맛이 없어서. 왜? 어묵에는 이미 첨가제가 들어가 있어. 근데 떡볶이는 자식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입맛이 너무나 많이 변해지고 있어요. 예. 입맛만 변해지면 되는가요? 우리 몸도 변화가 옵니다. 왜?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칩니다. 그렇게 자연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불교는 수행식이죠. 지방마다 음식이 틀리듯이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개인으로 뭐 먹냐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신채를 금한 이유는 바로 수행 음식이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려 먹으면 화가 난다. 맞지 않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또 수행자들한테 밤하늘을 권하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몸이 냉한 사람한테 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다 건강을 받는 거는 채식, 자연식이라고 하고 사찰 음식은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줘야지만이 선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경정산에는 모든 음식은 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주방 설치도 의학적으로 다르지 의식주의 식이 아닙니다. 주방에 들어갈 때는 인도는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반드시 발 닦는 세숫대야와 발 닦기.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는 손을 닦고 손 닦는 수건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방은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바람이 통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된다. 지하에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가스가 더 독하죠. 우리는 불을 뗄 때도 야방에 사방에 문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티벳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부처님,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주방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 수행, 영혼을 이루어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주방이 있습니다. 공양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소홀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약과 의학 다르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병기 들어와서 죽이기 전에 방어의학으로다가 음식 문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약이라는 데서 의학 쪽에서 음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든 요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민일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조미료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 또 세월도 먹었고 제 나이가 아까 그 80년대에 태어났다는 그 친구 태어난 해야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25세. 제가 아직 64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은요. 금방 조미료 넣어서 금방 돈 벌 줄은 몰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다 날라갑니다. 공덕을 줘야 돼. 내가 복을 줘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약을 만드는 음식을 줄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질 것인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리사는 겸손해야 된다. 특히 음식의 재료에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만들 때, 강의를 할 때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리를 배운 사람이 총 주방장을 하는데 맨날 이제 회의를 해요. 2시 되면. 이제 제가 2시에 회의에 이제 저도 행사를 해서 들어갔더니 요리사들한테 질문을 해요. 오늘 네가 만든 음식을 네가 손님으로 갔을 때 그 돈을 내고 먹어도 아깝지 않을 요리를 해줬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 요리사가 외국 사람인데 그러고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물어야 맞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의료계도 막 뭐 돈을 벌기 위한 의료도 있지만 식당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성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표기한 거 보셨죠? 예? 육회 표기한 거 보셨잖아요. 우리 한식전에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태리나 프랑스나 북경이나 호주나 메뉴가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뭐 떡볶이, 잡채, 불고기, 뭐 비빔밥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우수 식당에 인증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중국만 줬어요. 제가 이태리 가갖고 이제 식당에 다니면서 했는데 어느 식당에는 칼국수를 잘한대요. 그래서 뭐 짬뽕, 우동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짜장면 이렇게 써있길래 이거 갖고는 한식 인증제를 못 준다. 그러니까 메뉴가 한식이어야 된다니까 짜장면, 짬뽕이 한식이라고 막 우겨요. 그래서 얼마 됐냐니까 30년 됐대요. 이태리 온 지. 내가 이거는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억의 음식이 된 것이지 그건 아니다. 그 당신이 받고 싶으면 고추장, 우리 장칼국수 있잖아. 그죠? 장칼국수, 뭐 간장국수, 된장국수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떡볶이를 잘한대요. 그럼 그냥 하지 말고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우린 떡을 언제 먹었죠? 슬플 때, 기쁠 때 다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흩어진 쌀을 담가서 빠갖고 떡을 찌면 한 덩어리가 돼.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라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 되라고 우리 떡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이에요. 그래서 토인비가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가져가고 싶으면 한 가지를 가져가라니까 한국의 가족 제도를 가져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의병은 아버지 손주까지 다 뭐예요? 의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음식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떡을 소화하기 위해서 발효된 조청에다 찍어 먹고 간장에다 찍어 먹고 꼬창을 넣어서 떡볶이라고 김치를 넣어서 했는데 만약에 꼬창이 발효가 안 됐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밥을 많이 먹어도 우리는 살이 안 쪘던 것은 그 밥을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술도 우리나라 거 팔아라. 우리나라 막걸리 이런 거 팔아라. 왜 와인을 하냐. 그랬더니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진짜 우리나라 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니까 프랑스인데 프랑스 사람이 요리를 먹으러 왔대요. 자기 너무 한국식 좋다. 근데 너 한국 사람 맞느냐? 맞다. 네가 요리하냐? 요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막 음식을 시키면서 술 리스트를 달라고 그래서 와인 리스트를 줬더니 아니 밖에 가면 센 와인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마시냐? 내가 여기 한국 식당에 올 때는 한국을 만나러 왔지 내가 프랑스 와인 마시러 온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음식은 어떠한 음식하고도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양의 빵은 발효시켜 먹고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효된 거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G20 정상 때 어느 요리사가 자기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한식은 밥하고
김치 한 가지 하고 된장찌개 하나 주고도 큰 소리 치고 주라 그랬어 제가. 저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왜? 제 간장은 오래된 간장이기 때문에 약이야. 된장도 약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물어요. 그래서 코스로 밥을 먹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 주잖아요. 죽을 주면 물김치를 주면 한국 사람은 그냥 먹는데 외국 사람 묻는데 왜 이 죽에다가 물김치 주냐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답 못하면 되냐 했더니 몇십 명의 요리사들이 모른다 해서 제가 마음먹고 강의를 했어요. 서양 음식은 발효돼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발효된 거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발효된 음식은 야채하고도 어울리고 고기하고도 어울리고 생선하고도 어느 거하고도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를 맞춘 거다. 요즘에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막 그러니까 저한테 요리를 배우러 와요. 그래갖고 채식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또 미국에서 요리 배우러 많이 오세요. 미국에서 우리 한식협회에 고문 되시는 분도 의사인데 고문 의사인데 당신은 뭐 식당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의사 학회가 있어 갔더니 어떤 의사가 발표를 하더래. 음식이 우리 몸에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이 한국 음식이다. 그 중에 특히 김치가 너무 좋은 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는 김치도 안 먹는데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한국 문화원에 가서 김치 담글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제 한국 아이들을 김치를 가르치고 거기서 자기네끼리 뭐 미팅도 하게 되고 프로포즈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 뉴욕에 있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18cm의 신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서 수술을 하면 이게 소독을 해도 계속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거기다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수술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재발이 없었어요. 지금 완치됐어요. 너 희한하다. 너 뭐 먹었느냐. 제가 오래전에 간장을 주고 왔는데 그걸 안 먹고 손님들만 어머니가 손대스님 간장, 된장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밥을 못 먹으니까 그 간장을 갖다 병원에 갔다가 그 간장을 먹고 그걸 요리해서 먹었더니 밥을 먹으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뭐 먹었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지 거기서 막 나오는데 제가 프랑스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러분요. 갔는데 그 프랑스에 제가 갔을 때 한국에 입양 되신 분이 장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한국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행사를 와인 많이 나오는 거기서 옛날 성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행사 내용을 보고 한국에 참 자랑할 게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뭐 그 장관이 오니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파리에 오면은 뭐가 있냐면 OECD 대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를 쓰는 모든 대사관을 관장하는 대표부인데 거기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한대요. 근데 저희를 이제 고맙다고 불러서 이제 밥도 주시고 사주시고 뭐 이제 간저에 불러서 뭐 이제 이렇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간장을 드리고 오면서 이 오래 안 된 거는 손님 오면 주시고 요 간장은 피곤하실 때 물에 타서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스웨덴에서 왔는데 새로 집진돼 있으니까 이 피부가 다 터졌더래요. 뭘 줄까 생각이 나서 그 간장을 따뜻한 물에 타갖고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엄마 다시는 주지마 밤새도록 설사했다 그러더래. 피부가 다 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들이 올 때는 막 터졌는데 어떻게 다 나섰냐 그래서 그 간장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럼 그 간장을 언제 먹어야 할 거냐. 다시 저를 불러서 행사를 했어요. 그때 한 400명이 모였는데 저분이 이래요. 이렇게 큰 행사는 다시는 못 될 거라 해서 나 독일에 가서도 1,300명씩 모아놓고 2번이나 행사했는데 내가 속으로 이랬더니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게 대표부니까 대사관 행사가 아니니까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해갖고 그때 한국에서 48개의 해외 행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것도 아주 격차가 크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장이나 김치가 많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치는요. 제가 태국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새우 알레르기를 각각류 알레르기가 나갖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방에 제 김치가 있었는데 김치국을 먹었더니 싹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그게 소문이 나갖고 우리도 먹을 김치도 없는데 우리 김치를 다 치러봐서 봉고차를 가져가서 김치를 담아서 그 스님들한테 드리고 왔더니 나중에 그 또 거기 학교에 있는 교수 스님이 사람들을 20명도 넘게 딛고 비구니 회관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김치 먹는다고. 근데 마침 또 행사 중이라 김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음식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갖고 있고 뭐 책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저는 94년도에 1년뿐이 못 산 내는 한자였죠. 강경화로. 제가 살아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이요. 제가 막 뭐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를 3번을 걸어갔고 그럴 때 부처님 경전을 제가 논문을 썼지만 제게 안 된 거예요. 논문을 펴놓고 부처님이 약이라 그랬는데 약을 먹어야겠다.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이 아닌 걸 버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간장도 먹어야 되고 뭐 조미료도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자 입장에서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1000가지가 들어간 걸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남는데 장독대. 제가 아플 때 요만한 단지에 어린 스님이 우리는 간장을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그 간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좀 타가지고 마시는 제 유일한 제 약이에요. 평생을 저를 지켜줄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만에 향초를 만들고 그래서 음식 수행자가 됐기 때문에 밤에 제가 잘 때 제 기도가 뭐였냐면 내일 아침에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에도 괜찮으니까 어머니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였어요. 제가 막 눈이 지금도 좋지만 눈이 너무 많이 열이 올라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도 계속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신장하고 간에서 압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의사가 당근 주스를 먹으라 그래요. 당근 주스가 너무 영양이 많으니까 먹으면 제가 자는 거예요. 저희 스님이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날은 낮에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놀라셔갖고 많이 힘드니? 내가 내려갈까? 아무도 보여주기 싫어서 시골에 저기 밑에 경상도 시골에 가서 혼자 빈집에 가서 밥해 먹고 설거지를 못하고 자고 이렇게 사는데 은사 스님이 걱정이 되셔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제가 당근 주스를 먹었더니 그게 당근 주스 영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물도 주스도 못 마시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밥은 김치하고 장하고 먹어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근 주스도 김치국물하고 장하고 먹어봐라. 그래서 마시고 김치국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당근 주스를 갈아서 김치도 담가고 이렇게 먹으면서 제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 야채도 못 먹어서 항상 데쳐 먹고 그거를 김치를 담가서 먹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저는 이 시대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모십니다. 왜? 너무나 환자가 많아.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좋은 음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부처님이 음식의 약이라는 이 사상을 진짜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먹는 음식도 이렇게 상식인데 시약, 시분야, 진료, 종식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점심은 시약, 시간의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식하고 저녁은 시간과 신간에 먹는 중간의 약이다. 그래서 아침, 점심이 정식이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음식. 모든 식문화는요.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자랍니다. 근데 얘를 비닐하우스에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장 조건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뭐가 생기죠? 온난화의 주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연을 거슬려서 먹지 말아라. 완벽한 유기농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기농은 뭐냐?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저는 1년을 안 배우면 수료증을 안 줍니다. 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상식에서 우리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음식이 틀립니다. 아침에는 뇌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맑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기름지고 맵고 짠 거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밥 많이 먹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식충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으로 소화하느냐고 모든 내피가 위장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머리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위를 열어서 모든 장기를 열고 특히 뇌파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게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때는 사시맞으라 그랬는데 9시, 11시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많이 먹어도 됩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먹는데 따라서 마음이 틀리다. 아침은 신선히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고 짐승, 귀신이 먹는다는데 부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보여주면서 가장 모험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드시는 시간에 드신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짐승의 마음을 달라 하고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는데 귀신은 사람이 죽은 귀신이 아니고 나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먹은 음식물은 몸에 흡수가 안 돼. 그럼 뭐죠? 인슐린을 써서 쓰레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낮에 만약에 기기 전에 한 판 먹었다. 그럼 에너지가 됩니다. 걔를 저녁에 먹으면 밤뿐이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새 부모님은 비만도 아니고 고혈압, 당뇨도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소아, 비만, 당뇨가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녁에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래요. 텔레비에서 또 선전도 하잖아? 선전하면 먹고 싶잖아. 피자에, 통닭에, 막 기름에 지진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국민운동을 해야 돼.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문화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먹느냐. 뭘은 뭐죠?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 음식. 피해를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육류도 뭐죠? 정육에서 식육하고 뭐라 그랬어요? 정육.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음식을 우리 몸에 리듬 맞춰서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국을 끓인다 해도 아침에는 맑은 국을 끓이는 겁니다. 죽을 끓여도 낮에 잣을 한 컵 넣었으면 아침에는 반 컵만 넣는 거예요. 그 낮에는 기름에 볶아도 돼. 똑같은 미역국이라도. 간장국. 낮에는 기름에 볶고 저녁에는 간장하고 기름에 묻혀놨다 끓이는 겁니다. 하나 끓여놓고 계속 먹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몸에 맞게 먹어야 됩니다. 예, 여기 또 써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이라는 것은 공양이라는 걸 함께 나눈다 소리입니다. 왜? 음식하고 나하고 나눠. 그 다음에 식구끼리 뭐죠? 함께 나눠. 그 다음에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연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은 자연에 키운 데 따라서 유기농이면 또 비료를 줬는지 농약을 쳤는지에 따라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공양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예,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양의 정신은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과일을 먹죠. 암자가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암이라는 많이 먹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우리가 성인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2200, 27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님들은 1300, 1400분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장수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식약청에서 칼로리 올리라 그래서 1000칼로리 이상 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스님들이 너네 식약청에 생긴 지는 100년뿐이 안 됐고 우리는 1000년이 넘어도 그 칼로리 이상 먹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칼로리로 따지면 안 돼. 에너지를 봐야 돼. 똑같은 취나물이지만 산에서 청정한 산에서 키운 거하고 비누하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그냥 노지에서 키운 거하고 맛도 틀리지만 약효도 틀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많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이야기를 못하고 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골고루 먹어라. 부처님은 탁발을 다니셨어요. 7집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탁발을 나가면 먹기 전에 걷고 먹고 나서 또 걸어. 운동을 해. 그 다음에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차리겠죠. 그 다음에 누가 먹어? 자기들이 먹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야. 근데 7집마다 음식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골고루 먹게. 편식하지 못하기 위해서 7가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법답게 먹어라. 법답게 먹어라. 법은 뭐예요? 아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또 어떻게 키우느냐. 꿀벌처럼 해치지 않고 갖고 와야 되고 우리 몸에 니들이 맞춰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만 좋은 음식도 나한테 또 맞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오래 씹어 먹어라. 오래 씹어 먹어라.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먹어라. 음식은 오래 씹어야 침하고 섞이죠. 침하고 섞어야 몸에서 흡수가 돼요. 근데 이빨이 옛날에 이빨이 쭉 고른 사람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오복을 갖췄다 그랬습니다. 왜? 이빨이 쭉 고르면 분쇄를 잘해. 분쇄를 잘해야 위장에서 덜 부담스러워. 근데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은 몸이 안 좋아져요. 네, 덜 씹히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빨리 먹거나 덜 씹는 사람은 당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져요. 왜? 이걸 분쇄하느냐고 막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 위장이 튼튼하다는데 위장병 환자예요. 몸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다른 장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입에서 먹은 소리는 들었는데 나한테 영양이 안 와.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냐고 빨리 부르니까 입에서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오래 씹어 먹어라. 얼마큼 오래 씹어라 먹으랬냐. 물이 될 때까지 씹은 음식물을 2번을 더 돌려 씹으라 그랬어요. 스님들이요. 오래 사시는 스님들 보면요. 소식하시고요. 밥을 오래오래 씹어 드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런 것도 다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우주론적인 식사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음식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복을 줘야 되고 복을 만드는 음식을 줘야 되고 복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막 짐승을 괴롭히고 땅을 괴롭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략을 해야 된다. 내 먹을 것만 먹고 바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식삼찬이죠. 우리 너무 많이 차렸다는데 그 너무 많이 옛날에 안 차려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 쓰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먹을 만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